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원의 고유희입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3장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그 국민건강보험 개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이라든지 특성,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보험급여의 종류 및 형태에서 그 보험의 운영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자격 취득이라든지 상실, 그 자격 취득이나 상실 같은 경우는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행위급여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 포괄 수가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급여 기준하고 그 다음에 급여의 원칙, 그 다음에 종별 가산율, 종별 가산율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 잘 이제 그 기억을 해 놨다가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뭘 한다? 질병하고 부상에 대해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거기에다가 출산 및 사망, 그리고 그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목적은 이 두 가지죠.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충분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학생들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평상시에 그 보험료를 내서 이제 가입자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분산시켜가지고 그 위험 분산시켜가지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사회보험 제도다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자, 우리나라 그 의료보장 적용 현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의료보장에서 크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료급여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죠. 근데 보면 수치가 2015년, 2019년 이렇게 보면 크게 전체적인 그 퍼센트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매년 변동이 되고 있다. 근데 보면 의료급여가 2015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큰 차이는 없지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공적 부조를 좀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4대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이제 수치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는 자,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연도 77년도, 89년도, 2000년도, 2011년도, 2018년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의료보험이 실시가 된 해는 77년. 그래서 77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 둘 이렇게 들었어요. 7, 8, 9 해가지고 89년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7, 그 다음에 그 다음 숫자 89 기억하시면 되고 9 다음에는 10이죠. 그래서 00 2000년도에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의약분업
그래서 이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나눠가지고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2000년 7월에 실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다시 또 1로 2011년도에 그 예전에는 그 연금은 연금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이렇게 따로 징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2011년도에 사회보험료를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징수를 하는 이제 4대 보험 통합 징수제가 2011년도에 이제 실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숫자별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77, 그 다음에 89, 그 다음에 00, 그 다음에 11 이렇게 기억하고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왜? 2018년도를 뭘로 외울까 생각을 하다가 이 77, 맨 처음에 77이잖아요. 그럼 이제 1에서 7 더하면 8.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암기하는 방법은 어거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라도 숫자는 조금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도는 예전에는 40세 이상이 건강검진 대상자였었잖아요. 근데 2018년도부터는 20세 이상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나 직장 피부양자 건강검진이 확대가 됐다라는 거. 이제 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서 어떤 시험이든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용어, 가입자 범위, 가입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적이야 뭐 앞에서부터 아니면 지난 시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이렇게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국민건강보험법이다. 자, 그 다음에 용어 보시면 자, 보험자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되는 거고요. 사용자는 고용주, 그래서 그 직장인 가입자의 그 고용주가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가입자는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대상자 분들이고, 그 다음에 직장인 같은 경우는 고용인이 가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가입자에 속한 피부양자,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가입자의 그 세대주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입자 범위는 국내 거주 국민 중에 그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강보험법에서 또 이제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국내 거주 있다가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뭐 가끔 해외여행 갈 때 여행 가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 같은 거 가입하고 해외여행을 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에 거주해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 체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체계가 이렇게 얘는 이제 중간에 이제 정책 결정하는 정부 보건복지부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제3자 지불 방식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양기관, 병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환자나 건강검진 관리자가 병원에다가 일부 본인 부담금을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자, 그리고 환자나 가입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급여, 그 요양급여 지급은 이제 공단에서 하는 거고, 자,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요곳에 이제 급여비 청구는 이제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심사하고 평가를 해서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는 요런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시험에 뭐 단골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단보다는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쭉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공단 같은 경우는 자격 관리,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뭐 국내 거주했는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이제 아니면은 직장인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 이제 자격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징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부과하기도 하고 그거에 따른 징수를 이제 공단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평원에서 심사 평가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 건강보험 비용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단 소속의 의료기관도 있죠. 그래서 의료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 뭐 각종 교육 훈련이라던가 조사 연구 이런 것들도 사실 뭐 훈련이라든지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심평원에서도 해요. 근데 앞에 붙어 있는 게 건강보험 교육 훈련이냐, 건강보험 조사 연구냐. 그래서 건강보험이 붙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은 말 그대로 심사, 그 다음에 적정성 평가 요거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정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요 심사나 평가 기준에 대한 개발, 기준이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심사 기준, 그러니까 그 심사 청구하는 게 굉장히 까탈스럽고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행위별수과제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더 간편하게 아니면은 공평성 있게 이런 이제 기준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는 평가 업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조사 연구를 하는데 이 조사 연구는 심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를 하는 곳은 건강보험 심평원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좀 헷갈리는 게 조사 연구라든지 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두 군데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는 요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적용 체계를 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체계를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크게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겠죠. 그래서 직장인 가입자였다가 안 되면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고, 지역 가입자였다가 다시 뭐 직장에 취업하거나 그러면은 직장 가입자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상호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전 국민은 둘 중에 하나의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총괄하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요렇게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막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숫자가 나오는데 또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학생들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재원 조달
그러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도 내고 국가에서도 이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증진기금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가급여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입자 및 사용자. 자, 사용자는 제가 고용주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보통 뒤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에도 나오지만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50%, 사용자가 50% 이렇게 내다 보니까 재원 조달이 가입자뿐 아니라 사용자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거 우리 학생도 꼭 기억하고요. 그래서 가입자하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플러스 국고 플러스 건강증진기금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료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둘 중에 하나는 다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자, 요게 또 이제 우리 발목을 가끔 잡아요. 표준 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표준 보수 월액이라는 게 뭔지를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 그래서 연봉에다가 연봉을 그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1년을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보수 총액에다가 나누기 12를 하면 표준 보수 월액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보험료율을 곱하여서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율은 뒤에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 보면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50%씩 분담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표준 보수 월액이 해서 이제 나누기 12를 했더니 10만 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5만 원, 사용자, 고용주가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실 본인 50%는 똑같아요. 예, 본인 50%는 똑같은데 공무원은 이제 나머지 50%가 이제 고용주가 아니라 이제 사실 공무원의 고용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 그 사학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국가가 20%를 부담을 해줘요. 그래서 다 직장 가입자는 무조건 본인 부담금은 5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 그래서 이제 고용주나 아니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 운영자가 30%, 국가에서 20%를 부담을 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그 신정부가 들어오면 또 뭔가가 조금 바뀔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소득 재산, 그 다음에 생활 수준, 경제 활동 참가율을 고려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부가 요소별 점수를 이제 합산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 표준 보수 월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는구나를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이제 그 가입자가 내 소득 수준을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이제 뭐 금융소득, 뭐 부동산, 뭐 동산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논란이 되는
요 그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가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보험료 산정 방식을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져요. 매년 달라지는데 적어지는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율이 매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2022년 기준으로는요. 직장 근로자하고 공무원 교직원은 50%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월액에다가 보험료율이 2022년은 6.99%를 지금 이제 그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점수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농어민이라든지 도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요. 그 부가 점수당 금액이 205.3원으로 지금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고요. 그래서 부담 주체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직장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은 근로자는 무조건 50%다. 그리고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세대 구성원이 연대해 가지고 100% 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대주가 그 자진 납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진 납부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좀 자진 납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세금도 이제 자진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보험료 자진 납부 안 하시면 보험사가 방문해서 접수를 하기도 해요. 또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또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또 원칙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체가 되면 사실 연체료 플러스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장인 가입자 같은 경우는 강제로 이제 그 납부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좀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급여 체계 및 진료비 지불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급여는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죄송해요. 우리나라는 현물 급여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원래 급여는 현물 급여가 있고 현금 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받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받는 어떤 이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 급여라든지 또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서비스 받는 거를 현물 급여라고 하고요.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제 현금 급여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양비라던가 장애인분들 이제 장애인 보장구를 급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급여비를 이제 지급받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양급여를 받을 때 일단 우리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일부 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자, 입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비 총액의 20%, 그래서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20%인데요. 외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양 종별에 따라서 30에서 60%로 차등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종별 가산율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그 차등 수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외래 같은 경우는 그 종별에 따라서 30에서 60%를 차등 적용을 한다. 그래서 그 보험급여 같은 경우는 입원하고 외래 같은 경우는 그 보험급여 체계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진료비 지불 체계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제3자 지불 방식이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든 직장 가입자든 피보험자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하면 요양기관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이제 받는 방식이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금을 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료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는 이렇게 제3자 지불 방식이다. 그래서 이 제3자 지불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그래서 사회보험 방식을 추구하는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료비 지불 체계가 제3자 지불 방식입니다. 그래서 NHI 서비스를 I 그 적용 방식을 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 진료비 지불 체계 아까 운영 체계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피보험자 환자분은 보험료를 공단에다가 내고 공단은 수진 내역 통보를 우리 이제 가끔씩 우편이라든지 뭐 그래서 받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의료기관은 진료비 청구를 어디다 하냐? 환자한테 안 하고 보험자 공단에다가 아니면 심폐학원에다가 진료비 청구를 하면 이쪽에서 이제 진료비를 지불을 해주는 이런 제3자 지불체 지불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자격 취득과 취득한 날, 상실된 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자격 취득은 일단은 국내 거주하게 된 날, 이제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그 급여 수급관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그래서 여기 이제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수급을 받던가 아니면은 뭐 산재급여를 받거나 이러다가 이제 거기서 제외된 날에 이제 그 건강보험에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잃은 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취업을 이제 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피부양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였던 사람이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이런 때는 이제 건강보험에 이제 가입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사용자 세대주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피부양자였던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 든 뭐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인 사람이 이제 아빠 밑에 피부양자 있다가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직장 가입자가 되잖아요. 그럼 직장 가입자의 고용주 사용자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실업을 했어요. 실업? 실직을 했어요. 네, 실직을 했으면은 다시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지역 가입자 세대주 같은 경우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14일 이내에. 그래서 요 날짜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그러니까 공단에 신고를 꼭 해서 이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실 시기를 좀 살펴볼게요. 건강보험 상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다음 날, 그 다음에 된 날,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언제냐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요때는 다음 날이다. 그러니까 뭐 사망했어요. 사망한 날까지는 뭐 병원에서 뭐 마지막까지 치료를 받거나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어야 되고요. 국적을 잃은 날도 국적 잃은 날까지는 이제 뭐 국민이기 때문에 국적 잃은 다음 날.
그 다음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해외 나간다. 그러면은 해외 나가는 날까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에 이렇게 자격이 상실이 돼요. 그 다음에 된 날. 된 날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그 다음에 수급권자가 된 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자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공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건강보험 적용해서 배제하게 해달라라고 신청한 날. 이렇게 그 자격 상실 시기는 다음 날이냐 된 날이냐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만 해서 다음 날이고 나머지는 다 된 날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쭉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학생들 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